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합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체육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부산시가 올해 경제 전망을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시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강서구가 올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체육 분야 등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을 심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돌봄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돌봄 시간에는 체육과 디지털 교육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돌봄의 양과질을 모두 높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현재 266만 명인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2030년에는 100만 명이 넘게 감소해 15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식이 30, 4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해지고 있고 따라서 사교육비도 증가해 23조 원 규모의 전체 사교육비 중 초등학생이 1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늘봄 학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정규 수업 전 2시간과 수업 후 밤 8시까지 운영됩니다. 돌봄 시간 동안 1학년 신입생에게는 흥미 위주 활동인 에듀케어를 도입하고 저학년은 놀이와 체육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고학년에게는 AI와 코딩, 빅데이터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식사와 간식도 제공합니다. 단순히 돌봄 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각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전국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그동안 학교 중심이던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변경하고 지역 중심 늘봄 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대의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등 올해 부산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가 올해 경제 전망을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시의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논의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올해 부산시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민생 안정과 미래 혁신을 통한 시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할 것이란 목표입니다. 이에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3+2 정책을 추진합니다.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경제, 기회 창출을 위한 역동경제, 세 가지 방향의 역점을 둬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기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추진합니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복합 경제 위기에 서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 안정과 일자리, 청년, 위기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정주 여건만 잘 마련을 하면 서울에서 그 정착률이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정착률이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84%인데 그만큼 저희가 이게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면
부산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정주 여건을 잘 마련을 해서 이 뭐 산업은행 이전이나 또 새로운 기업 유치할 때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혁신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혁신적 투자로 부산을 아시아의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인식 개선 등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 탄소 중립 문제가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 기업들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공인수가 조사해 보면 거의 지역 기업의 70% 이상이 여기에 인식도 못하고 있고 대응 방법도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투자 4조 원 달성의 투자 유치는 물론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지산학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지방시대를 실현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부산은 MIT를 당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나 그런 기술 인력들을 양성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과기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특정 지역이 좀 특화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산 경제 성장률이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본은 혁신과 탄탄한 경쟁력임을 명심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가 올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체육 분야 등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합니다. 낙동강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을 분석해 교통 취약지를 연결하는 대안노선 등의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의 올해 본 예산은 4,218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에게 4,200억 원, 특별에게는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억 원 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 인상과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지방세 수입이 94억 원, 인구 유입에 따른 수수료 등의 증가로 세외 수입은 17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부모급여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도 202억 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75억 원 줄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체육 분야의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강서구는 그 민선 8기 구정기획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 기반시설 확충과 또 체육이나 문화 분야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낙동강과 선악동강 하천변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는 4억 원이 투입됩니다. 44km 구간에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안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노선과 이용객 불편 등 실태 분석과 노선 개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이를 근거로 교통 취약지를 순환하는 다람쥐 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서문화원을 현재 조성 중인 강서 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하는 데 14억 원이 반영됐고 에코델타 시티에 민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비에 3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남구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신임 간부를 소개받고 주요 업무 계획도 보고받았습니다. 박미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어려운 경제가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치로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 해의 의정을 시작하는 뜻깊은 계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
때 논의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올해 첫 단추가 잘 채워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주요 조례로는 박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청장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 홍보단을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백성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또 고선화 의원은 구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자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행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문현사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과 제3 황령터널 건설 조기 착공, 그리고 대연천 수질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재단 설립에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용호부두에 해안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조례와 규칙 동의안 각 한 건씩을 의결하고 폐회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일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입주식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고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보일러가 없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가족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11월 말부터 주택 구조와 안전, 위생과 관련한 집수리를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은 대한건설협회와 주원건설, 사단법인 콜핑의 지원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 가정을 선정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오는 15일까지 국악 공연에 관심이 있는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25명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단은 각자 연중 4회 공연을 관람한 뒤 공연의 평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들이 작성한 의견서는 향후 공연 제작과 운영에 반영되며 소정의 문화상품권과 활동 확인서도 발급될 예정입니다. 연제구가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2025년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유적지를 탐방하는 역사길을 조성하고 보행로를 확장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성된 둘레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산동 고분군, 배산 능선에 있는 삼국시대의 무덤군으로 국가사적 제539호입니다. 고분군을 중심으로 펼쳐진 거칠산국 역사길은 2020년 부산시 테마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조성을 마쳤습니다. 연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보행 관광 코스로 조성되었습니다. 역사길은 온천천 이섭교에서 배산성지, 톳고개로까지 이어집니다. 길을 따라 연제구의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역사를 배우고 지역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좋은 기회에 또 여러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고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산 일동 또 주민으로서 연제구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연제구청과 부산시청을 잇는 길 행정타운로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연제로에 위치한 행정기관의 주변 보행로를 확장했습니다. 이들 길은 모두 연제구 둘레길의 한 축입니다. 연제구는 현재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지역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보행 코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온천천 시민공원이라든지 역사기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드 경기장이라든지 그리고 동해선 밑에 있는 참그림길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으로 도심 속에서 주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이제 만들어서 연제구를 하나로 잇는 둘레길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박인매입니다.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분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을 웃돌고 있어 분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 정가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최영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동래구의 전체 인구수는 27만 3,226명.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하한을 13만 6,565명으로 상한을 27만 3,129명으로 정했습니다. 동래구는 상한을 웃돌고 있어 분구 대상 지역에 속하는데 이번 달 603세대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있어 오는 31일인 선거구 획정 기준일까지 상한 기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구가 확정될 경우 동래구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안을 마련한 후 3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1월 31일입니다. 분구를 단행한다면 선거구를 어떻게 쪼갤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동래구에서는 보수 성향이 다소 우세했는데 사직동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계없이 지역 정가에서는 분구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예산 확보나 입법 부문에서도 동래구의 민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네 구민들의 민의를 적극 대변하고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 확보, 입법 모든 면에서 둘이서 협력해 나간다면 동네 구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환영할 일이죠. 한편으로는 그간 제기되어 왔었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동래구 주민들이 대표성의 문제도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래구의 여러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구가 확정될 경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도 다수 거론되는데 공천을 받기 위한 지역 정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지난 5년 새 부산 지역의 영유아 인구수와 어린이집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인구 감소 문제 극복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만 0세에서 5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작성한 2022년 부산시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영유아 수는 2022년 11월 기준 10만 3,508명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6%, 약 3만 8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16개 구군별 영유아 인구는 해운대구가 11,9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진구와 강서구, 동래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는 48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영유아 인구 감소와 함께 어린이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어린이집은 1,668개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920개에서 5년 새 25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76.8%로 전국 76.1%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원화 모집이 1순위로 꼽혀 2018년 1순위가 재정 충당이었던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유맥외과의원 유현 대표원장은 지난 9일 수영구청에 개원 축하 선물로 받은 쌀 770kg을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습니다. 제부산 호남향후회 남수영구지회는 지난 9일 수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구 대연중앙교회는 지난 9일 대연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1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구 주민 백임순 씨와 조선미 16통 통장이 함께 힘든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덕천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 통장은 백 씨가 매년 폐지를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남몰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온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B&K 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아 2,100만 원 상당의 부산 관광 상품권을 서구에 전달했습니다. 상품권은 서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주식회사 테드 엔터테인먼트는 2030 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알리는 K콘텐츠 제작 송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체결했습니다. (1월 11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4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